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좀 적어봤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부산 학원 가족 여러분, 학원연합 대장 송흥모입니다. 엘리어스의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는데 정말 지난 4월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 세월호 사고 때문에 온 국민의 멘탈을 붕괴시킨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또 흘러서 곧 6.4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연합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교육감 예비후보들을 모시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책과 견해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학원가족 여러분, 우리 학원연합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권익과 복지의 추구는 대한민국의 교육정책과 직결되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학원 교육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을 교육감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만약 학원에 대해서 지금처럼 편향적 시각을 가진 분이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우리 부산의 학원 시장은 정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학원 교육의 순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을 교육감으로 당선시킵시다. 학원 가족 여러분, 우리의 단합된 힘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발휘하여 낙후된 부산 교육을 전국 최정상으로 올리는 기회로 삼읍시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는 참 귀중한 자리고 또 우리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송금복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임원들이 불철주야 봉사희생 정신으로 정말 힘든 몇 년간의 세월을 학원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마련하기까지도 엄청난 그 기획과 노력 또 그리고 고심을 한 끝에 오늘 이러한 참 좋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교육감 후보들도 우리 학원이 이니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교육감 되고 나서도 이 학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를 사전에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우리 쓸 자리가 없으니까 이러한 뜻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어느 쪽은 동으로 어느 쪽은 서로 어느 쪽은 남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리 학원이는 흩어지는 모래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후보들을 보면은 참 친분도 있고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존경한 평소에 존경하고 또 참 애정도 가고 친형제 가고 또 그러나 그것과 우리의 이 오늘 이 모임은 틀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학원인들을 이해하고 이 사교육도 교육의 일원으로서 또 일품으로서 확실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사회 단체들이 자기의 설기를 위해서 투쟁하고 뭉치고 하는 그 모습을 약사에다 이사협회다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네들이 자기 목표를 관철합니다.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학원인들 그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과거에 참 우리들이 많은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 송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 임원들은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오늘 좋은 그 순간을 잘 우리가 이용하시고 또 뭉쳐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우리 길이 있다 하면은 내가 이분하고 지내도 이쪽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분이 평소에 부탁을 했다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야만 우리 학원인이 길이 있다 할 때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주시면
받겠습니다. 좋은 선택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력과 그 다음에 후보자의 캐치프레이즈, 공약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질학과 박사, 석사, 박사를 부경대학교 제4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창조인재 미래포럼 공동대표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개혁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약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는 그 교육개혁 중에서 교육의 본질과 그 핵심 내용이 3무 3다가 있습니다. 3무는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비리, 3다는 학교의 자율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구성원들의 소통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이 1번 후보 박맹은 후보님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번 순서가 김석준 교육감 후보입니다. 캐치프레이즈 교육만은 특별시. 김석준 후보는 만 57세이시고요. 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전 부산시장 후보를 2002년, 2006년 나오셨습니다. 현 부산교육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시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대표 공약 답변서는 제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로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을 교육만은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육을 바꿔 부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공약 5가지가 있는데요. 깨끗한 교육 환경, 안전한 학교, 공부가 즐거운 학교, 참여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이 적은 학교를 정했습니다. 이번 우리 후보자 김석준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3번은 정성윤 후보자 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교육개혁, 열정과 비전을 갖춘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시고 전국 지방대학 발전포럼 공동대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전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검사, 전 부산 좋은 학교 운동연합 상임대표, 황조 근종 훈장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정성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4번 후보님은 교육감은 최부야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계십니다. 최부야의 교육사랑 한길 해가지고 부산시 교육청 행정과장을 역임하셨고 중앙도서관장도 하셨습니다. 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셨고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위원도 하셨고요. 부산광역시 현재 교육위원이십니다. 최부야가 꿈꾸는 학교 해서 마음껏 웃고 뛰놀며 꿈과 끼를 키우는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사교육비, 학력신장 걱정학교,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학교를 내걸으셨습니다. 최부야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5번 후보님은 최석태 후보님입니다. 핵심 공약은 어버이의 고마움을 일깨우는 교육, 서성을 존경하는 학교, 긍정적이고 실력 있는 학생. 대표 경력은 32년간 다방면에 걸친 언론 경험과 전 KBS 부산방송총국 총국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표 학력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셨고 행정학 석사이십니다. 우리 최석태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유일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매운 신교육감 신현철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게 하는 신현철의 매운 교육개혁. 경남거청 출신이고요. 부경대학교 경영학 석사이십니다. 해운대 교육청 관리국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건립 독도 위성수증기도 설치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신인철의 매운 약속은 유치원 의무 교육, 그 다음에 사립학교 공립수준의 우선 지원, 사교육비 절감 추진,
진로진학 지원센터 보활, 교육과 민기 1회 담임제 추진,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안중근 의사 호칭과 대남도발 사실이 모두 기술된 교학사 교과서를 꼭 채택하셨다고 합니다. 신영철 후보님을 소개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인시 우리가 유의사항은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용 가운데 경청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휴대폰 꼭 좀 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회의 근원을 우리 사회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국 회장님,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국민은혜는 자 앉아 계시는 후보자님들과 우리 하원장님들이 모여서 단상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요 경례. 다음은 보호교명과 먼저 가신 사회교육인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6.4 지방선거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자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진행 사회를 맡은 저는 사단법인 한국학원 총연합회 부산광역시 지회장 송경복입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후보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는 부산 시내 5,200여 학원 운영자와 8만여 명의 실질적 학원 교육 종사자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학원 총연합회 부산광역시 지회입니다. 본회에서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님들에게 부산 교육과 관련된 정책 질의를 하고 그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6.4 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학원교육 종사자와 그 가족의 표심을 행사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밝혀드릴 것은 본회에서는 학원교육에 대해 우호적인 후보자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학원교육의 긍정적인 부분과
순기능적인 부분은 보호하고 부정적인 부분과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공의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각 후보님들께 질문에 따른 발언 기회를 드리는데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 30초 전에 2회 타종이 울리면 후보님들께서는 마무리 준비를 해주시고 제한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에서는 타종보다는 요즘 노란 불빛으로 합니다만은 우리는 타종을 합니다. 먼저 타종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 타종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 후보님들 기조 발언 순서입니다. 기조 발언 순서는 10분 전에 예비 사무실에서 추첨한 순서대로 기조 발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명 후보님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 박명은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 중, 고교를 졸업하고 국영대학교에서 30여 년 동안 교수와 총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핵심 인력 양성에 전념해온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은 개인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사회와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역사 창조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급감하는 인구와 쇠락하는 산업 기반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제1의 해양 도시로서의 위상은커녕 점점 활력 없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에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위기의 도시 부산을 살리는 유일한 답은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고 확실한 답이 되기 위해서는 인기에 영합하는 일회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마저 정치 이념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노동운동식 개혁 방식이 되어서는 더더욱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교육 경험, 국립대학 총장으로서의 행정과 경력, 능력을 바탕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안전사고, 교육 비리는 과감하게 박명은 후보님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석준 후보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후보 김석준입니다. 저는 제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대로 우리 부산을 교육만은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육을 바꾸어서 부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 교육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할 뿐입니다. 위기는 있지만 원인과 처방이 없습니다. 그저 해오던 대로 해나갈 뿐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저는 부산형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공교육을 개혁하겠습니다. 즐거운 공부가 바로 성장 동력입니다. 창의력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가변학급제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인성교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생 지도가 어려운 학년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선생님들이 인성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로는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늘려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교육비의 3분의 1이 영어 사교육입니다. 초등학교부터 학교의 영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지났는데 마이크를 끄시네요. 둘째로 고교 서열화 구조가 중학교 사교육을 부추기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셋째로는 대학 입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교과 방과후 학교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대입 전형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정성일 후보님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연소 교육감 후보입니다.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초등학교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부형들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대한민국이 배달의 민족이라는데 왜 배달의 민족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애 학원으로 배달한다고 저희 집사람 선거운동 못하고 맨날 배달하고 다닙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학부형 입장에 제가 우리 애 초등학교 유치원 큰애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우리 애 초등학교 다니는데 여전히 변한 거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스러워하고 누구나 힘들어하는데 아무도 그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은 이 교육개혁을 교사들이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도하는데 그분들의 선배들도 교사고 후배들도 교사고 친구들도 교사입니다. 학부형들 슈퍼 어립니다. 정말로.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간 것이 교육을 받으러 간 건지 아니면 볼모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부산교육개혁의 관료 교사 중심에서 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20년 전에 암기 반복 교육에서 창의성 인성 교육을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 자체가 교육혁명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최부여 후보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한 해 쓰는 예산이 자그마치 3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이 돈은 여러분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낸 혈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돈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히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선 학교에는 아직도 낡은 화장실이 있고 비세는 교실이 있습니다. 또 전기 요금이 없어서 여름에는 찜통 교실에서 선생님도 학생들도 지친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여러분의 이 피 같은 세금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제때에 써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웃고 뛰놀면서 또 그들의 길을 발산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아름답고 또 안전한 학교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최부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최석태 후보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저 목이 좀 쉬었습니다. 룰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학원연합회 측에서 어제 공문이 오기에 대표 경력 하나씩만 보내랬는데 저는 솔직하게 또 하나씩 보냈더니 다른 분들은 여러 개 소개를 합니다. 역시 룰은 좀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학원 신세를 참 많이 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상당히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장 점수가 많이 안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신청 때 동아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에 합격했지만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좀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저희 모교연수입니다. 학원 관계자였던 참 고맙습니다. 저는 부산시 교육청 출입기자와 그리고 교육 담당 데스크는 32년간 KBS에서 언론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와 숲을 두루 보는 객관적인 안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워싱턴 DC의 교육감 미셸 리도 교단에서는 교육자는 아니지만 미국의 공교육을 그대로 혁신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산 교육을 혁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980년대 50의 서슬이 씹을 때 형제복지원 비리를 처음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때 사시미 칼 똥세례까지 받아가면서 형제복지원 비리를 그대로 척결했습니다. 이런 저력으로 부산 교육의 비리를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계획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부에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저 같은 사람이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기관을 막기 위해서 학교에 극일터 그리고 5개 교육지원청에 극일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식을 일깨주고 그리고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은 존댓말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인사하기 등을 통해서 돈이 적게 들지 많이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신현철 후보님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현철입니다.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전국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문제로 전교조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교과서가 우리나라에 지금 8종이 있는데 지학사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만 다른 교과서는 북한의 대남 도발 사실이 전혀 없는 책도 있고 또 안중근 의사님에 대한 의사 호칭도 없고 또 그 북한 관광객에 대한 피살 또 카르기 폭파 이런 것은 교과서 이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이 교과서 어떻게 일제 친일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지난번에 4월 5일인가 대학 총장님들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이 심사 분석 보고를 했는데 제가 책 제목이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 시험 문제에 답이 2개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본 학생은 전하남 사건이 누구의 소유이냐 하면은 바로 북한입니다. 그 이외의 교과서는 전하남 사건을 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학생은 모른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사학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셔야 합니까? 저는 우선 유치원 의무교육을 제1 모토로 삼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임기 되자마자 선거운동하는 그런 임기 단임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은 나중에 토론 시간 더 이상 말씀드리라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현재 지금 부산시 교육감 후보로는 7분이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한 분 임혜경 후보님도 출마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몇 번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초청을 거절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들 문제 내세우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그리고 또 공교육 붕괴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사교육 쪽에서 정부가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경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에 관해서 질문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란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활동으로 획일화된 정규 교과 위주의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특기 적성 교육 혹은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의 운영 목적은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과후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김석준 후보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등학생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서도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전체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기 적성교육이 시작할 때의 문제의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교과 보충 수업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끼를 발견하고 또 그 꿈을 키워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방과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국영수의 비중을 줄이고 예체능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오케스트라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에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공연을 통해서 주민들과 호흡하는 악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로는 구기 종목 리그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꼭 엘리트 선수가 아니더라도 학교를 대표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방과후 스포츠 활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부모와 친구들이 함께 응원하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이 부산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은 누구나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더 굳혔는데요. 지역 내의 공공 민간 수영장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후에 수영 강습을 받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성윤 후보님부터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윤 후보입니다.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서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에도 방과후 학교를 다니고 매 학기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오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를 보낼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예체능이라든지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주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국영수 위주는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영수는 학교에서 당담을 했으면은 방과후 학교에서는 제외해야 된다는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왜 학교가 필요한 겁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기능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저는 학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교육 붕괴는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재미없는 수업을 정말 지루하게 학생들이 고통스럽게 느끼도록 가르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결국 방과후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원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과후 수업을 통해 가지고 국영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수업 시간이 연장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과후 수업에서 국영수 제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만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는 게 옳겠다.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국영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 바우처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도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는 것이 결국 경제적으로 순기능을 하고 학원과 학교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저는 바우처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최부혁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 이들기 위해서 학교 교육, 그러니까 공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도입된 게 방과후 학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이 과목은 체육을 중심으로 예능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끼가 많은 예능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지도할 만한 그런 여력이 현재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중심으로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것이 또 그야말로 방과 후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음날 본 수업, 정규 과정의 수업을 이끌어 가기가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은 이 학부모들이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사교육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의 수업보다는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학생 학부모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다음은 최석태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과 후 교육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왜 또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공교육이 제대로 갖춰지고 충실화될 경우에는 필요 없는 과목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국영수 과목을 이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학교 공교육에서 담당할 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흘러났습니다. 리크아웃가 된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방과 후 교육에서 취급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방과 후 교육은 주로 이제 지덕체, 지식보다는 인성, 그리고 예능, 체육 이런 등등으로 좀 흐름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혀 악기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영도 지금 현재 10m도 못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을 많이 터득하면 훨씬 인성이 좋은 학생들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방과 후 수업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학교 선생님과 갈등을 많이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학교는 자기 학교인데 다른 분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또 이제 어떻게 서로 갈등 구조를 빚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또 교육청에서는 이 방과 후 수업의 채택 여부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점수도 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요즘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이 되려 그러면 이 자기 점수를 좀 따야 되는데 점수가 이제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약간의 조금 소외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방과 후 교육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만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속시키면 또 존속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현철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3일 전에 MBC 아침 7시 공약 사항 발표에 제 사항이 다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알아보니까 정상으로 다 제출됐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왜 제 것은 방송이 안 됐는지 지금 참 궁금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 방과 후 수업을 실제 진행해 봤습니다. 부성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은 대통령의 꿈과 끼를 펴는 이 교육 비전에 비춰서 일반고 전환 지원금 30억 원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2년을 안 줘서 제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난 다음에 절반 남았습니다. 절반. 그 다음에 또 다 나왔는데 본래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계속 파행해서 다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 그러지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색소폰을 사가지고
대학 교수님들을 초빙해가지고 스웨프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꿈과 끼를 펴는 대통령의 그 교육 철학에 바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에서는 지금 그런 걸 계속 학교 운영비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방과후 선생님들은 수당도 얼마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애매한 수당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방과후 선생님들은 그 수업하는 장소가 한 10군데 정도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 챙겨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도 온전치 못한 이런 방과후 수업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주고 그래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선생님이 자주 바뀝니다. 그럼 학생들은 선생님 얼굴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임금이 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학교도 교육 공동체이고 사회도 시민도 지자체도 교육 공동체입니다. 공교육도 교육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고 사교육도 교육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공교육 살리려고 사교육 억제한다.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방과후 학교에 접근해야 합니다. 원래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것은 특기 적성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교과 교육은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본질이 좀 변형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보충 학습 자체가 특기 적성 중심으로 된다면 오늘간 학교에 공부 더 시키려고 국영수 더 시키려고 붙잡아 둬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8시간 공부도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두뇌 노동인데 그 두뇌 노동의 시간을 더 늘린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방과후 학교 참여를 학교 평가 기준으로 하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도 그 차이가 많아집니다. 공립학교는 이 방과후 학교 오히려 학력 중심으로 되지 않지만 사립학교는 오로지 학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더 이 균형을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여를 중심으로 학교 평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바꾸면 지금 사교육과 공교육의 기능을 방과후 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방과후 학교를 동아리라든지 체육 그리고 임성 중심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방과후 학교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해서 사실 상호 토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미팅에서 이 상호 토론을 하게 되면 자칫 개인의 신상 문제에 관한 이런 그 질문을 그 시간을 활용해서 신상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 토론을 없애자라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해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상당히 갖고 있는 의문에 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학교는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가 사실 교육을 의무교육 우리가 적어도 보호하는 자녀에게 학부에는 적어도 초등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유상교육을 새롭게 특기적성비라거나 또는 보충수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상이다 이러면 이것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우리 회원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가 사실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 방과후 학교 비용을 사교육비에 이걸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학부형들이 봤을 때는 학부형 부담으로 봤을 때는 사교육비가 경감되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또 우리 회원들이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과후 학교를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이걸 학교장의 자율로 하는 것, 자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하고 또 아까
각 후보님들께서 말씀한 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린 것들을 말씀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평도 이원칙에 의해서 이번에는 정성윤 후보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면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 학교 내에서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급식 제도 개선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으로 저는 학교 학생들 방과후 수업 여기에다 지원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학생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우처 제도 이용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방과후 수업 하지 않고 바우처를 이용해가지고 학원으로 보내면 그러면 무상 교육에 대한 논란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상의 문제가 있다. 위탁 문제는 학교 운영이나 학부모의 그 구성원을 바꿔야 됩니다. 그분을 바꿔가지고 학부모하고 저기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 예. 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방과후 수업의 교과는 학생들의 정서 함량과 국가관이나 또 중요사상, 포국정신 등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하되, 특히 그 체육을 중심으로 음악 미술 쪽에 중심을 두어서 하되, 우리 학교에서도 음악 미술 등 애체능을 할 수 있지만은 수준이 높은 분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만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석태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과후 수업은 이게 과제를 조금 개선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학교에 해당 그 학부모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여론을 좀 정치해서 이런 그 여론을 좀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게 방과후 수업을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 급식도 상당히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 급식하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정에 안 맞는 그 주장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방과후 수업은 유지를 하되 개선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체제를 학교 단독으로 하지 말고 학부모들과 논의를 해서 그리고 학부모들이 바라고 학생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신현철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과후 수업은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되는 재반 경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담이 덜 되도록 학교에서는 일부 편성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영어반 무학년제로 운영했습니다. 악기 연주반, 기타반, 색소폰반 그래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몇만 잘하면은 잘 될 수 있는데 일반 학교처럼 도구과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OECD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최상위권 수준은 공교육에 의해서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업을 예를 들면 기업은 공기업도 있고 사기업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학교 수보다 학원 수가 더 많은 것을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좋은 연구를 맡기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연구소를 설립해 두고도 사기업의 연구소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기능이 더 보완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그 장점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냐, 여기에 주안해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은 김석준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답변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예체능 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그 비용 문제와 운영 방식하고 관련해서는 이 방과후 학교 비용이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무상화하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하고 관련해서는 이 학교장 책임 하에서 이게 운영되는 거고, 또 특히 민간 위탁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단위와 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간에 정확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운영 실태를 보면 자율적 참여가 아니라 강제적 참여를 강요하고 있어 효율적인 야간 자율학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로와 상관없이 일괄적 참여를 강요함으로써 학부모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 각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평등 의원직위에서 이번에는 최부야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고등 학생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스로의 문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밖으로 학생들을 내몰아서는 생활지원이나 학령 형성 문제 등이 상당히 그 성과를 거행하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래 해가지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야간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자기들이 받고 싶어하는 특히 영수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학원에서 별도로 수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 강제로 학교에 잡아두려는 것하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이 상충돼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 공부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실력 향상이라든지 자기 연차를 꾸준하게 해서 학부모 학생을 믿고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꼭 사정이 있으면 학교가 굳이 강제로 학생들을 잡아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전에 시사 프로그램 MC를 할 때 이 문제가 상당히 화두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교육 전문가들과도 많은 상호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학생들은 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야자가 지금 학부모들은 대부분 이제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학생들이 이제 집에 와서 TV 보고 컴퓨터하고 그리고 잠자고 이런 걸 이제 부모님들은 잘 못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자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있으면 공부를 하고 있겠지 하는 그런 일종의 안도감에 따라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모임을 주관하신 학원연합회 이런 데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원단체에서도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저도 문제가 많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좀 개선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너무 고3들이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서 지금 그대로 학교에 일종의 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식 구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시간을 조금 약간 줄여서,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주위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전문 선생님들한테 좀 배워서, 이게 공부는 일종의 자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이고, 그래 공부를 해야 또 앞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개선이 되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속박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 공부라는 것이 실천적이고, 그리고 항상 많이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보충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줄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개선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야간 자율학습은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부모님들은 원합니다. 학교에 내에 있는 것은. 이 야간 자율학습은 꼭 굳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본다든지 다양한 자기의 그 여러 가지 부족한 일을 또 더 나은 여러 가지 개인 학생의 본인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습니다. 똑같이 붙들며 나오면은 수업 시간에도 잠자는 학생 요새는 한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충 수업 때 자고 또 야자 때 자고 계속 자다가 이제 공부는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도 또 학교 가서 또 늦자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제가 학교 있을 때 잠자는 통계를 내봤습니다. 하도 늦어서 깨우니까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장선생님, 깨우지 마세요. 깨우면 학교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파악을 한 표가 지금 있습니다만 학생들 너무 일방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런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자습을 하려면 자습을 하고 도서관 가서 학교 그 교양지도 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꼭 예체능 분야 또 이 여러 가지 바깥 그 학원이 필요한 학생을 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볼 때는 순수한 자율학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별, 중학교, 고등학교 이 급에 따라서 자율학습 방향이 달라지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학생을 붙들어 놓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학부형이 많이 계신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마지막에 붙잡혀 있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학력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야간 자율학습은 교과 학습 보충 위주보다는 진로 탐색 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은 학력에만 모든 관심을 두는 이런 거기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학부형들의 인식이 변화되면 야간 자율학습은 그야말로 자율학습으로 전환되고 자율학습으로 전환되면 본인에 맞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디 있을 건가 하면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유혹에 뿌리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공부 자체가 학교에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면 점진적인 자율학습으로 전환시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석준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간 자율학습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알다시피 스스로 하는 공부는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억지로 하는 공부는 별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은 반드시 개선 내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이 학습 선택권 조례를 다시 제정할 생각입니다. 보충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또 야간 자율학습 등은 모두 이 학부모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듯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이런 조건에서는 학습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늦게 나오고 또 학원에서 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와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이런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도 빨리 가고 또 지가 선택해서 공부하게 하고 잠도 나름대로 충분히 잘 수 있는 이런 건강하고 효율적인 부산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학생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즐겁고 알찬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지난 그 교육감 시기에 이 폐지되었던 학습 선택권 조례를 반드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성균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간 자율학습 야자. 누구를 위한 야자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학부모를 위한 야자입니다. 제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압니다. 우리 애 그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데 야간 자율학습 하면은 자고 공부 안 하는 줄 압니다. 집에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버지들 전부 늦게 들어오고 일하고 엄마 있습니다. 애 엄마 고등학교, 중학교 아들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 애 엄마들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아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간 자율학습 강제냐 안 강제냐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냐면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자율학습 안 하고 나가면 저는 여러 가지 그 학원도 다니고 해서 좋습니다. 그 시간 학부모들은 대부분 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또 안 보니까. 정말입니다. 이게 제가 그 기숙사를 확충할 때가 있다니까 그것이 무슨 학생들의 어떤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학부모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부모들 고통을 좀 덜어줄까? 대표적인 게 자율학습입니다. 어떻게 30년 전이나 똑같습니까? 그래서 자율학습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을 학부모나 학생이 선택해야 되는데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이 방향이 틀립니다. 조례 저는 반대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상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치가 되면 좋겠죠. 갈등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방과 후 이후에 어떻게 진로를 선택해 나가고 학습을 구성할 것인가 이 방향에서 확정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만 남아서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야간 자율학습과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연관이 있는데 학원 교습 시간 제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MB 정부 때부터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교습 시간 제한을 10시로 유도하고 있고 부산도 초중등은 밤 10시 고등학생은 밤 11시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습 시간 제한은 사교육비, 야간 자율학습, 또 몇 분이 언급한 학습 선택권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그 MB 정부 때 사교육비 부담이 많이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을 두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교육비 정액이 우리나라 전국 평균에 국한된 사항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이라든지 그리고 돈 많은 부유층 같은데 아주 사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일부 아주 고급 유치원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일반 대학생들의 대학 수업비보다 더 큽니다. 이런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학원 교습 제한이 교육부에서는 10시로 지금 현재 일종의 획일화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개 시도에서는 24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부의 방침에 부딪히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부모들이라든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교습 시간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적정한 수업료, 그러니까 학원 수업료 이런 것이 좀 일종의 선행화되고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학원 총연합회에서도 홍보를 좀 펼쳐야 됩니다. 이 학원이 상당히 지금 사교육비의 일종의 사탄의 역할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교육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항의도 하시고 언론에도 좀 홍보를 하시고 이런 그 모임도 자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그 주원들이 아니다. 이런 노력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그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교육부에서는 2017년도부터 되는 수능시험 이시마 필수 과목을 쉽게 내겠다 이런 말했습니다. 거정만 발뺌사 하는데 어렵게 내건 어렵게 내고 나름대로 국가 간이 확립되는 그런 역사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무조건 쉽게 내겠다. 그래 땜일식
처방이라서 그 별의손 교육부라고 호칭이 되었습니다. 이런 학원 시간도 뭐 어디는 어디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시도 교육감과 학원 관계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절충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항상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악을 던집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나니까 당장 뭐 이 교과서에 뭐 안전 과목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사건 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학원청이나 학부모, 학생 여론을 들어가지고 11시가 되는 곳에는 좀 길이 먼 곳에는 집에 가면 새벽 1시 됩니다. 지역 여건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좀 변해야 이것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원 교습 시간 초등 10시, 고등학교 11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 나왔던 방과후 학교 야자 때문에 학교에 오래 있으니까 이 시간까지 제한하는 상태입니다. 야자 할 때 공부 위에 자기 인생을 건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 이 야자가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에서 야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을 붙잡아 두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선택권 조례가 나오고 또 이게 뭐 반대되고 하는 우리 과정을 거쳤는데 학생들 요구, 부모님 요구, 학생의 미래를 보면 이게 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학생의 안전이 중요하듯이 학생의 건강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산 지역의 이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율학습 자체, 그 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되는데 출발을 한다고 봅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석준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야간 자율학습하고 관련해서도 이미 얘기했듯이 저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에 따라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간이라고 피곤에 지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활기차게 수업에 참여하고 모자라는 공부는 자기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만회하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원 역시도 좀 균형 있는 태도를 취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게 바로 학습 선택권 조례의 제정 목표인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휴식권, 행복권, 건강권을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도 너무 오랜 시간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지 않아야 바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야간 자율학습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연동해서 학원 교습 시간도 지금 현재대로 일단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성윤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정말 보기 드물게 저는 정근대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법으로 규율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한 사람이지만 법을 규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고 획일적으로 처리되고 상황에 따라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단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학습 선택권 조례 제가 반대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단위 학교, 학부모, 학생, 더 나아가서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충분히 의논해서 그 학생의 진로라든지 수업 이후에 방과 후 과정들을 프로그램을 해서 상담을 해서 규정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학생들에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여가지고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애 해보면 부르지도 않습니다. 애가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 감당이 안 되고 집에서 부모, 어머니, 아버지 다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잡아두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학교에서 도와서 좀 강제적이라도 학생이 원하지 않더라도 좀 잡아놓는 게 좋고, 그리고 부모들 중에서도 학원이나 이렇게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학습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그렇게 해서 학원 보내면 되고, 그리고 교습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원시적인 법이지만은 어쨌든 학생들이 좀 잘 수 있는 시간을 학원 자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정하는 형태가 좋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부여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원 교습 시간 제한 본 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한을 안 한다면 아마 3시에, 새벽 3시에, 4시에 학원 수업을 하도록 할 경우 학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원의 학교와 학교의 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한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장시간 학원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생리적으로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교육의 그 부실로 이어지는데, 단지 이제 이 부분은 그 국가 정책으로 공교육을 내시라 한다 하면 학교에서 충분히 수업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강하는 정도로 하면 만족할 것이고, 그래서 11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부산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밤 11시, 초중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보면 학교에서 9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혹은 어떤 학교는 밤 10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학원은 또 11시 이후에는 학원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럴 경우에 한 말씀씩 간단하게 1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원이 없으면 학생들의 그 수준 필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나마 그 보충할 기회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개인 지도 부르다가 목돈 들여가지고 수업해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분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특히 1분에서 잠깐만 하겠는데요. 학생 선택은 이거는 교실 사정이나 여건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걸 가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학부모 학생 동의하는데 학부모님이 안 계시고, 보통 저소득층에는 학부모가 학생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상담회님이 고려하는 것이지, 무조건 학생 학부모 동의,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보면은 학부모 총회를 해도 3분 1도 안 오는데 무조건 학부모를 넣으면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학부모들이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그야말로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고 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데, 이걸 학교에서 너무 붙잡아두면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OECD에서 교육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데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율학습을 그야말로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석준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눈 닫아야 되겠네요. 실제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은 안 받고 초중만 가지고 하든지, 정말 이런 조건에서 학원을 운영해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미 확인했듯이 학원은 학원 나름대로 우리 교육에서 담당하는 몫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 제도적인 불합리를 고쳐서 숨통을 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들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되고 이걸 조례로 제정하는 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현실적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건강을 지키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의 길을 열어야 학원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정성민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하고 학원이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할 수 있을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학원에 대한 정보 부족이고 갈증입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엄마의 정보력이 결국 애들의 대학 입시 합격 여부를 관건이듯이 부모님들 정말로 이게 학원에 대한 정보가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청하고 타결을 해서 여기 있는 각종 학원들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여가지고 방과 후 야자 안 하고 우리 애는 어느 시간에는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도 마음 편하고 학생들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은 최부여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주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학원장이라면 학원 교습 시간 제한하는 거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 이 제도도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 운영도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여기 방청객 여러분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학원 경영하다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학원 운영이 되면 이런 그 직업은 선택하지 않으려고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만약 학원 원장이라면 일단은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 무슨 로비를 하든지 간에 일단 교섭 시간을 12시까지는 그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학원에서도 연합해서 이 각 학원에 강점 있는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이 수학 선생님에서 어떤 선생님은 미적분에 강하다 이런 그 특장적인 캐릭터를 많이 해서 일단은 학생들에게 알려서 좀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경영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간 강제 자율학습 학원 교습 시간에 대해서 우리 한국학원 총연합회는 지난 5월 13일 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건강권, 수면권의 이유로 제도권 속에 있는 학원만 교습 시간을 제한한다. 이거는 개인과외라거나 인터넷 강의 또는 그 학교에서 밤늦게 잡는 것 이런 것들은 건강권, 수면권이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학원만 규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랬을 때 이 교육에는 학교 교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교육도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또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녀 교육권도 침해한다.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한다 하여 교습시간 제한이 불가하다. 이렇게 우리 학원연합회 입장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을 반영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야간 자율학습은 순수히 자율로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해주면 고맙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자율학습 참여 등 학원 수강 등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학습 수요자,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이 우선되어야 안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입장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청중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 후보님들께서
청중 질문은 생략을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건데요. 교습 시간을 학교에서 야간 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주중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학원 강사들이 개인 가해로 전환되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난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 개인 가해라는 것은 불법적인 과외가 불법 운영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통계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음성적인 불법 개인 가해 교습자 척결을 위한 대책 이런 부분에 관해서 2분 이내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 학원이 가지고 있는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보완적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무등록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의 학부모 부담을 오히려 늘립니다. 그 외에도 교습비 관련에 대한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아주 심야에 하는 이런 것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난다 하면 사실 이 단속이 다른 어떤 사회의 범법 행위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건강을 해친다고 수면 잠을 많이 못 잔다고 지금 헌법 소음 청구를 할 정도로 야간에 할 수 있는 교습 시간까지 제한하는데 이거는 그 내용보다도 훨씬 학생들에게 아주 시간을 더 주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단속이 교과부나 에서 지침을 내릴 뿐만 아니고 시교육청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이루어가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원이 공교육 이상의 사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다는 인식을 우리 전체가 함께해서 학원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교육 관련 기관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와보면 학원이 교육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걸 반드시 소통해야 합니다. 예. 다음은 김석준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책 질의서에서도 이 음성적인 개인과의 교습에 대한 규제 대책을 묻는 문항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학원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개인과의 교습자도 정기 점검을 받도록 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기 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이 점검이 가능할 건지도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는 경기도나 울산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과의 교습자 알림제 이걸 도입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역에 개인과의 교습자 신고사항을 공지해서 불법과 탈법을 예방하는 방안입니다. 이처럼 신고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그리고 이런 신고된 개인과의 교습소에 대한 점검 체계를 확립함으로 해서 불법 고액가해를 막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성년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학원이 공공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원이 학교하고는 다른 것이고 학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여기 개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일종의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영업의 자유로서 한 선택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 같은 것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 아까도 하셨는데, 저는 뭐 거의 동의합니다. 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만은 공공기관하고 동일하게 어떻게 다른 영역하고 차별을 받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학원을 여기 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혜택이 없는데, 아까 뭐 시간도 제한하고 금액도 제한하고 그리고 지도 점검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규제하면은 반드시 다른 영역에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생겨납니다. 방금 개인과의 교습자 점점 증가한다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 잘하는 사람 빠져나가고 결국 학부모들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하라. 제가 봤을 때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단속하면 정말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 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단속도 기본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자율화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입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부의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불법가의 교습은 철저히 관리해서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관리 단속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개인과학 교습을 반대합니다. 개인과학 교습을 하는 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청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가요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고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석태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개인과의 교습소의 형태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근 목피형 그리고 쪽집게식 불법 고액과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학원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자기가 이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옛날에 YS 정권 때 집장촌 단속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로 온 구석구석에 나쁜 분들이 많이 이제 퍼졌고 외국에까지 퍼져서 우리나라 망신을 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어느 정도 이제 맞게 좀 유형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초급목 피형에 대해서 진짜 그 못 먹고 겨우 이제 배운 게 대학 졸업해도 요즘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학원 선생 좀 해가지고 그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와서 집에서 가르치는데 그까지 단속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단속을 명시하되 쪽집게식 불법 고액화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최부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계 당국에서 학원 총연합회와 같이 자율적으로 이런 분들은 단속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학원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그리고 오명을 갖다 일으키는 장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강력히 이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치를 만반의 준비를 갖다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신현철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6급 시절에 이 학원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3회 동네 교육청에 3명인데 그때 인가와 지도인데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2명을 지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뒤에 이제 4명 해가지고 지도계와 행정계로 나눠졌는데 그 당시에 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율정화 학원 원장님들을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서로 단속하도록 학교 교육청에서 단속 요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겨두고 스스로 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고액가에도 있고 다 우리는 다양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일시에 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교육도 하고 또 스스로 또 부모님들한테 학교에서 학부모님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비싼 고액과에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도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협조를 해야 되지 학원 원장님들끼만 맡기거나 아니면 학원 지도 단속 공무원이만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참해가지고 상류층 또 고액과에가 없어지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홍보가 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학원 교육의 순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원은 학교 교육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역사 이래 수많은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학원은 학원 강사와 일반 직원, 차량기사 등 많은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어 고용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이 학원에 있는 것으로 사교육비의 주범이 학원인 것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학원 교육의 순기능과 역할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와 학원은 교육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은 이 학교 교육이 미치지 않은 영역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를 해왔고 또 공교육의 보완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일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라든지 지나친 선행학습 그리고 이 교육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이런 일부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학교와 학원이 각각 맡은 자신의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부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산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교육 그리고 이 학원이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된다면 저는 학원연합회를 포함한 이런 사교육 영역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과 자주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승길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최근에 나온 책 중 일부 중에 누가 이 나라의 학생을 똑똑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미국 그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핀란드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놨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이 그렇게 똑똑한 이유는 공교육의 역할, 공교육에서 대부분 배웠고 공교육이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 학생이 똑똑한 이유를 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똑똑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만큼 성장하고 지금 학생들 그 피사에서 높은 성적 받는 거 공교육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학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원의 어떤 교육의 문제점을 가지고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교육감이 된다면 학원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교육이 학원에 못 미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고 그리고 학원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잘하는 점들 그리고 학원에서의 노하우들을 배워서 공교육에서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것인가는 학원에 계신 분들의 어떤 잘하는 분들을 만나서 배우고 그것을 공교육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원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 어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 학원은 공공재가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높다는 것은 학원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공교육, 교실이 부실하고 교사들이 잘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부영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사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정성윤 후보께서 밝힌 뜻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요즘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잠자는 것은 허용되고 또 선생님이 때리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잠자는 것이 허용이 안 되고
선생님이 매질을 해도 학생들은 수용을 합니다. 그만큼 학교 교육, 그러니까 공교육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 원인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가 교육, 즉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특히 학력신장 부분, 이 부분을 학원이 보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순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생활지도 측면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막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학원 선생님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설적으로 순기능, 학원의 순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석태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학원이 저희 모교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정성윤 후보께서 피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학원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외람됩니다만은 저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 독일어, 스페인말 다 할 줄 압니다. 이게 다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말할 필요 없이 아주 순기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 교포인 미셸 리가 와싱턴 DC 교육학 하면서 무능하고 필요 없는 교사들, 이제 그러기 위해서 교원 노조와 아주 거친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원 노조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밥그릇 그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평가 지금 그대로 지금 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교육의 문제점을 완전히 파헤치고 완전히 개선하고 난 게 학원에서 왈가불가해야 되지, 공교육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데 어디 그냥 부차적인 학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개합니까? 저는 이 점에서 만일 교육감이 되면 교원 노조와도 아주 거친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적,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집탈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신현철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에 있어서 상호 토론이나 정중 질문이 생략되니까 꼭 마치 좀 수준 낮은 것으로 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다 종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정중들의 질문도 들어보면 또 다양한 의견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소통 이후에 저는 교육감 직속 신설을 하고 그랬습니다. 학교 교장의 의견이 교육청에 한번 전달되려 하려면은 이 벽창입니다. 벽창. 도저히 전달 안 돼요. 교육감만 나기 하늘 비립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을 신설했는데, 제 아들도 결국은 고등학교 교육이 좀 위험해가지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다시피 공부에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학원의 순기능은 누가 뭐래도 전부 다 서울 가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이 학원의 그 여러 가지 고액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와 같이 상호 보완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의 그 역기능은 항상 이 일부 학원 원장님들의 그 고액과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는 학원도 하나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자꾸 이 교육청이 간섭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 것으로 봅니다. 이사님. 학교, 학원, 그리고 이 지자체, 그리고 시민 모두 교육 공동체입니다. 저는 대학을 70년대 초반에 입학을 했는데, 그 시절 부산서 서울대학 한 500~600명 기본적으로 갔습니다. 많을 때는 한 900명 정도 갔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학을 150명도 못 갔으면 그 부산의 인재들이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됐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도 이 보완적 기능으로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학원 맞춤형 교육 잘합니다. 자기 주도도 학습시키고 그리고 수준별 교육을 시키기가 잘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의 꼭 특정 대학의 진학률 예를 들어서 좀 어색합니다만 그 정도의 진학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교육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소송을 이야기했는데 공교육, 사교육, 학교, 학원이 같이 특별한
연합회의를 해서라도 또 어떤 이유에서 함께 해서라도 부산 교육의 학력을 높여야 됩니다. 왜 부산이 30, 40년 만에 이런 도시로 되어야 됩니까? 어쩌면 그 기능은 공교육에서 학교됐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목소리도 좀 더 집결이 안 돼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하셔서 부산 교육 학력 신장을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호소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간에 쫓겨 미처 못했던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묶어서 정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원의 문제는 사실은 학원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학부모의 어떤 고통, 이것은 학원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진단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기본 원인은 공교육이 붕괴되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애를 사실 약한 돈이 없어가지고 국영수를 제외하고 전과목을 한번 다 가르쳐 봤습니다. 정말 생물, 물리, 화학, 지구과학, 다들 놀라더라고요. 법대 교수가 저런 거 가르친다고. 제가 가르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떻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반복적이고 암기하고 무조건 외우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대 교수인데 법과 사회에 있었습니다. 야, 이런 거를 가르치는구나. 대학생들도 가르치면 정말 기절할 만한 걸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저는 그 원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4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그 친구 중에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여러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로지 선생님만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보지 못합니다. 학원과 학교의 차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은 다양한 분이 와서 가르칩니다. 다양한 형태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어떤 수요, 만족도를 줄 수 있습니다. 학교 획일적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최부야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들이 왜 학원을 찾고 부모가 학원을 보내는가? 한마디로 학교를 잃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의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 최고야 교육감이 되면 반드시 학생 학부모가 믿고 신뢰하고 또 학교에 머물고 싶도록 우리 그 교원들의 자기 함량, 자기 연창, 평가 꾸준히 실시해서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생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교육 내신화 측면에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외국 제도의 또 이런 문제도 과감히 실천해서 예산 투입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석대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해당 그 피해자 부모들의 단장의 참책의 아픔을 느끼겠습니다. 얼마나 슬펐습니까? 뭐 때문에 났습니까? 비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서 일어났습니다. 교육감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육감 법정 선거 비용이 10억 7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 나중에 일정 수의 득표만 되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인 양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5천만 원으로 선거 자금을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유세 차량 모두 DIY, do it yourself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감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내부에서 절대 기획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32년간 기자생활 하면서 딱 듣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산 교육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학원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학원도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학원들의 여러 종사자들, 아까 보니까 25만 명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25만 명 같은 부산 인구의 거의 10분의 1에 가깝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공유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제가 교육감이 되면
여러분들의 꿈과 그리고 희망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신현철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를 잘 모르는 분이 버스를 모를 수 없듯이 전문가는 전문가끼리 해야 됩니다. 대학 강단에서 오신 분은 대학 학생들의 그 발전과 진로를 생각해야 되고 초중등 교육, 보통 교육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청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지금 부산 교육청에는 지난번에 부산 일보 보면은 입시 정보가 달랑 두 건뿐입니다. 그것도 돌아가신 분이 2년 전에 올린 것이 그대로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공교육 1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어느 근거에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가 가끔 신문을 보면은 신문 기자님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고 부산 교육의 미래를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학교에 신문 읽기를 갖다가 각 교실마다 한 부서 넣어가지고 국제신문, 부산 지방신문 물론이고 특히 세계일보에 보면은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그게 그대로 신문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글로벌 영어반에 영어 교재로 삼고 있고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러 가지 역사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 읽기를 계속 주장하는 경우이고 무엇보다도 역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교육 전문가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학원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학원 담당할 적에 그 학원 인가가 15일인데 15일까지 넘어가면 담당자에게 사인을 안 줬습니다. 미리미리 결제하고 그래가지고 학원 인가를 해주고 전부 다 비싼 전시 얻어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학원에 하는 분들 좀 포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평소 교육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그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실무 경험자가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이론적인 사람 부산을 바꾸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산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조차도 교육 잘 모르는 사람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 자체가 민생입니다. 모든 학부형들 애 낳자마자 교육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습니까? 실제로 우리 들여다보면 한국 교육은 부모 학부모의 고통하고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면 국가 사회로부터 마치 고립된 성과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또 부산 교육은 현재 부패와 무능으로 우리나라 전체도 망신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이 바로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어서 부산 시민이 갖고 있는 교육을 얻는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부산 교육을 전국의 학부모가 부산 와서 공부시킬 수 있게끔 그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감이 공부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다. 멀리 보고 방향을 정하고 부산 교육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부산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있는 부산 시민 고통도 계속 될 겁니다. 그 틀을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 박명은은 교육이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부산 사는 것은 교육만은 서울을 이기는 그런 교육 시스템, 교육 명품 도시로 반드시 만드는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 길을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석준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부산대학교 사범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교사들과 함께 부산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해 왔던 교육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부산학 박사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부산 지역 구석구석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잘 준비된 교육감 후보입니다. 지난 2월 4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수많은 부산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이제 부산 교육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도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우리 시민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잘 합니다. 저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교육만은 특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와 학원이 서로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부산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개혁교육감 김석준을 지지해 주십시오. 반드시 당선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부산교육감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모든 후보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이번 6차 지방선거에서 후보님들의 선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진행하는 토론회는 마치고 마이크는 우리 사회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6분 나가시면